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AI 아나운서 로아가 전하는 딜라이브 AI 위클리 서울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서대문구 의회 정례회 행정 사무조사 과정에서 부가현 3구역 사업 시행 계획 변경인가 처리 지연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구청이 국공유지 전수조사를 이유로 인가 처리 기한을 연장한 건데 해당 조사는 인가 조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보도의 조성엽 기자입니다. 무려 16년째 부가현 3구역 사업은 오랜 기간 난항에 난항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부가현 3구역 조합은 지난해 11월 서대문구청에 사업 시행 계획 변경 인가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1년이 넘도록 인가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청이 인가를 하지 않는 대외적인 이유는 국공유지 무상양도 관련 전수조사 때문입니다. 무상양도돼야 할 시설이 유상으로 매각 협의된 경우 등을 검토해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등의 분쟁 소지를 미리 막겠다는 것. 국공유지 유상무역 관련해서 좀 조합이 그러니까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 그런 판례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제 서울시에서도 이제 그런 문제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히 좀 기해라. 이에 대해 주이삭 의원은 부가현 3구역과 관련해 새롭게 편입된 21필지에 대해서는 이미 구청의 검토가 끝났다며 인가 처리를 지연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인가를 하지 않는 또 다른 이유로 부가현 3구역 조합을 비리단체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현재 청장께서 비리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어떤 조합의 사업 진행을 지연시키겠다라는 입장이 있기도 하고요. 또 유상 관련한 매각 추진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 사안 모두 다 현재 그 구청에서 인가를 내지 않아도 되는 그런 특별한 사유에 해당은 안 된다고 읽혀집니다. 실제 지난 10월에 열린 부가현 3구역 조합원들과 이성원 구청장의 대화에서 이 구청장은 3구역 조합장이 용역 계약을 하면서 수억 원의 뒷돈을 챙겼을 거라며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인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조합원들 사이에선 국공유지 전수조사는 표면적인 이유일 뿐 조합장과 임원들을 해임하지 않는 이상 인가를 하지 않을 것이란 예상도 나옵니다. 한편 서대문구청은 올해 10월부터 서대문구 전체 지역에 대한 국공유지 전수조사를 시작했지만 아직 부가현 지역은 조사하지 않았고 조사 종료 시점도 알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조성엽입니다. 최근 열린 송파구의회에서는 옛 성동구치소 부지 개발이 쟁점으로 거론됐습니다. 서울시가 당초 주민과 약속했던 계획을 뒤집고 장기 전세 위주의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는 게 불만 사항인데요. 관할 지자체인 송파구마저 주민들이 원하는 도서관보다는 보건소 설립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보도에 유승한 기자입니다. 구청장과 구의원이 구정 현안을 논의하는 시간. 송파구 가락동 162번지 일대 옛 성동구치소 부지 개발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송파구 의회 박종현 의원은 2년 전 서울시와 SH공사 주민 대표가 약속한 안을 이행하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당시 협의안은 전체 1150세대 중 1050세대는 일반 공공분양, 100세대는 임대 아파트로 결정했다는 설명. 최근 서울시는 주민 동의 없이 전체 물량의 절반을 장기 전세로 전환했다는 주장입니다. 오세훈 시장은 취임 이후에 이미 2번이나 약속을 뒤집었습니다. 원하는 신혼희망타운 600세대, 민간 분양 700세대였는데 중간에 토지임대부 주택 1300세대로 이걸 변경하려고 하다가 우리 주민님들의 큰 반대에 부딪혔죠. 그래서 결국 공공분양 1050세대와 임대 100세대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절반의 물량을 자신의 정책인 장기전세 2, 즉 미리네 집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정책이 오락가락하다는 비판에 서광석 송파구청장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또 임대와 미린의 주택이란 용어에 부정적인 시각도 드러냈습니다. 오락가락 하신 건 아니고요. 원래 1150세대 중에 이제 100세대를 임대로 하기로 했었고, 그래서 1240세대로 늘리는 부분을 임대로 늘린다 하신 건데, 저는 임대라는 용어를 쓰고 싶지가 않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신혼주택이죠. 신혼부부가 아파트를 살 돈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신혼부부가 들어와서 10년 동안 이사 걱정 없이 살 수 있고, 아이를 낳으면은 20년 동안 살 수 있고, 그리고 20년 지나서 내가 분양받겠다 하면은 시가의 70% 수준으로 분양하겠다는 것이 미린의 주택입니다. 구치소 부지에 건립할 주민소통 거점 시설의 세부 청사진도 쟁점화됐습니다. 서울시는 설문조사에 따라 당초 7층 규모로 계획했으나 송파구가 재정 상황을 고려해 4층으로 축소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 구의 재정 상황이 좋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주민님들의 마음을 전하는 것도 지역구 의원이 저희 역할이니까요. 혹시 구비를 투입해서 한 층, 두 층이라도 더 지을 의사는 없으십니까? 아시다시피 구의 재정 상황이 굉장히 좋지는 않습니다. SH공사에서 공공기여하는 부분이 저기에서 250억 원인데 처음에 구상 단계에서 있었던 것이 500억 원짜리 건축물이었죠. 그래서 250억 원을 구비를 투입해야 되는 거였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주요 시설로는 주민센터와 키움센터, 도서관과 보건소 등으로 윤곽이 잡혔습니다. 하지만 해당 지역은 의료 인프라가 부족하지 않은 만큼 보건소 대신 도서관 조성에 주력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옛 송동구치소 부지가 위치하고 있는 가락이동의 병원, 의원, 약국수는 송파구 27개 동 중 전체 5위에 해당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이 지역은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이 전혀 아닙니다. 보건지소를 꼭 넣으셔야겠습니까? 도서관이 2층이면 안 되겠습니까? 반드시 보건지소를 해야 하겠다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도 보건지소 설치에 관한 이런 예산들이 지금 확보된 것도 아니고 좀 더 의견 수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0여 년 동안 고통을 감수하며 성동 구치소를 떠안았던 가락동, 오금동, 문정동 주민들. 정치권 일각에선 서울시와 송파구가 주민들의 의견을 좀 더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유승환입니다. 서울의 마지막 금사라기 땅 용산정비창 일대 개발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50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부지를 세계적인 비즈니스 중심지로 조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도 제시했습니다. 박용 기자입니다. 용산국제업무지구의 본격 개발을 위해 관계기관들이 손잡았습니다. 서울시와 국토부, 그리고 코레일과 SH공사가 공동협약을 체결한 것. 용산국제업무지구를 국가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국민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거점으로 조성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용산은 지방의 온갖 물산이 모여드는 포구였고 용산 정비창은 교통과 물류의 중심축이었습니다. 이제는 세계로 뻗어나가는 네트워크의 중심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용산정비창 일대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면적만 49만 5천 제곱미터. 2013년 도시개발구역에서 해제된 뒤 11년 만입니다. 이곳에는 100층짜리 랜드마크 빌딩과 50만 제곱미터 규모의 녹지가 조성되고 20개 구획으로 나눠 국제업무와 업무복합, 업무지원 기능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곳의 특징은 넓기도 넓지만 이른바 직주락이라고 하죠. 거주 공간과 일자리 공간 그리고 여가 공간이 한 공간 내에 잘 융합되어서 어우러져서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용산구도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용산구는 그동안 전담 조직을 꾸리고 유관기관과 협력을 해왔다며 국제업무지구를 거점으로 한 영어 친화도시 조성에도 힘쓴다는 계획. 한강과의 접근성을 위해 국제업무지구와 노들섬을 잇는 한강 보행교도 신설합니다.
한편 용산국제업무지구에는 13,000가구의 주거시설도 확충되며 주변부 교통 개선 대책에 3조 5,78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딜라이브 뉴스 박용입니다. 민간 투자 방식으로 추진되는 전국 최초의 공공청사인 회현동 행정복합타운. 지난해 기재부의 적정성 심의를 통과하면서 순항을 예고했지만 그 다음 단계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중구청은 관련 절차를 다시 이행하고 있다면서 2027년 착공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박용 기자입니다. 지어진 지 40년이 넘은 회현동 주민센터. 민간 자본으로 행정복합타운을 짓기 위한 기재부의 적정성 심의를 지난해 통과했습니다. 주민센터가 사회 기반 시설로 인정된 첫 사례로 구의 재정에도 부담이 없다는 게 중구의 설명이었습니다. 정책의 궤를 이제 변경함으로써 저희가 이번에 민간 투자 사업으로 유치하는 데 첫걸음을 떼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후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승인을 얻지 못해 재검토를 앞두고 있는 상황. 중구의회 구정질문에서는 이에 대한 원인과 추진 방식에 대한 질문이 제기됐습니다. 민간 제안서 검토 결과 미승인 사유에 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는 동청사와 어린이집 등 이전 시설의 편익이 인정되지 않았고 ICT 관련 공사비가 늘어나 기준 점수에 미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적 사항을 보완해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2026년 제3자 공고와 제안서 평가 등 주요 절차를 진행하면 2027년 1분기에 착공해서 2029년 상반기에는 준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조미정 의원은 또한 인근 소공동과 을지로동 행정복합청사는 기부 체납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면서 민간 투자 방식의 회현동 행정복합타운에 대해 상업화 우려를 표했습니다. 민간 사업자가 투자한 사업비 회수로 인해 회현동 행정복합타운이 주민의 편의를 돕는 근린생활시설을 넘어 지나친 상업시설로 변질되는 건 아닌지. 중구는 이에 대해서도 전국 최초 사례라 시행착오는 있었지만 계획대로 추진될 것으로 낙관했습니다. 준공 즉시 전체 시설이 중구의 행정재단으로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또한 행정복합타운은 동주민센터, 어린이집, 도서관 등 구민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생활 편의시설로 조성되어 회현동 행정복합타운은 1층에서 7층까지는 행정과 주민시설로 8층부터 15층은 오피스로 운영됩니다. 당초 2026년 준공을 목표로 했지만 민간 제안서 검토 미승인으로 중구는 2029년 상반기 준공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박용입니다. 90년대와 2000년대까지 전자제품의 메카로 불렸던 용산 전자상가. 시간이 흐르면서 그 모습은 많이 쇠퇴했지만 그때의 기억은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실 겁니다. 용산 전자상가의 발자취가 전시관에 담겼습니다. 박용 기자입니다. 1980년대 청과물 시장에서 탈바꿈한 뒤 용산 전자상가의 부흥은 시작됐습니다. 컴퓨터와 게임기 보급, 그리고 디지털 카메라와 스마트폰의 등장까지. 국내 최대 규모의 전자상가였지만 유통구조의 변화와 개발의 바람을 이겨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 시절 삐삐와 PCS 핸드폰이 전 시장에 자리했습니다. 학창시절 하나씩 가지고 있었을 법한 카세트와 CD 플레이어, 그리고 초창기 퍼스널 컴퓨터와 90년대 PC 통신도 이제는 박물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 컴퓨터 옛날 구형들 보니까 살짝 눈물이 나요. 과거 회상하면서 옛날에 처음에 용산 와가지고 고생을 하면서 시작을 해가지고 오픈하고 지금까지 견뎌온 세월들이 그거 보면서 생각이 쭉 나네요. 용산 전자상가의 변화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가 열렸습니다. 천변에서 청과시장으로, 시장에서 현대식 상가로 변모한 과정을 사진과 영상, 그리고 전자제품 등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전시실에서 보여드리고 있는 다양한 물품들이 전자상가에서 다루고 있는 품목들이었기 때문에 이 전자제품들을 통해서 당시 용산 전자상가를 이용했던 그런 구매자들의 추억을 좀 환기시켜 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전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서울 근현대사의 기록을 담고 있는 곳. 청과물 시장이 변모했듯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용산 전자상가는 이제 또 한 번의 탈바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용산 국정부지구의 개발을 맞춰서 그 배후 지역인 용산 전자상가 지역을 개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변화의 시대가 왔는데 아쉬움이 있는 거죠. 바로 오늘 전시회가 그런 아쉬움을 저희가 좀 담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산업의 발전과 경제 생활의 변천사를 살펴볼 수 있는 용산 전자상가 일대. 용산 역사박물관에서 열리고 있는 접속 용산 전자상가 기획전은 내년 9월까지 계속됩니다. 딜라이브 뉴스 박용입니다. 승객과 택시를 1대1 매칭해주는 임시 택시 승차대가 이달 말까지 운영합니다. 택시 승차대는 13일을 시작으로 19일과 20일, 27일까지 택시 수요가 많은 금요일에 집중 운영됩니다. 설치 지역은 강남역과 홍대역, 종로 젊음의 거리 등 총 4곳이며 오후 11시 30분부터 다음 날 새벽 1시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한편 서울시는 12월 한 달 동안 심야 이동 불편 해소를 위해 심야 택시 확대와 시내버스 막차 시간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노원구가 인공지능을 활용한 스마트 구강검진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스마트 구강검진은 치과 파노라마 엑스레이 촬영 데이터를 AI가 분석해 충치와 치근단염 등을 진단합니다. 중대질환 의심 시 서울대 치과병원에 원격 판독을 의뢰할 수도 있어 조기 진단도 가능합니다. 해당 서비스는 만 55세 이상 구민을 대상으로 제공되며 전액 무료입니다. 이 시간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딜라이브 AI 위클리 서울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